를 집어넣겠죠. 0하고 220V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서 출력을 뺄 건데, 여기서 출력단을 뺄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건 조금 이따 할 일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요거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먼저 히터를 먼저 생각할게요. 아까 6V6가 6.3V에 0.45A, 그렇죠? 그 다음에 12AX7이 6.3V 또는 12.5V에 0.3A. 요거는 이걸 쓰게 되면 반으로 줄여요. 0.15A 씁니다. 근데 얘가 6.3V, 여기 6.3V 쓸 수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6.3V를 해버리자. 그러면 6.3V 하나만 내면 되잖아요, 탭을. 6.3V에 0.3A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해요. 0.5로 계산하죠. 0.5로 계산하면 여긴 1A. 그죠? 여기는 0.3A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시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양파 전원으로 빼볼까요? 단파로 할 거냐, 양파로 할 거냐,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양파의 그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히터를 돌릴 때 양파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유도전류를, 그렇죠, 상쇄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양파 방식을, 그 히터 전원을 돌릴 때 양파를 많이 씁니다. 양파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 채널이 두 채널이면서 지금 여기서 영전이 놓고 3.15V, 여기 3.15V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0. 이런 식으로 빼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라운드를 할 거고요. 얘를 그라운드를 하고 3.15, 3.15 합쳐가지고 6.3V를 만들어내는데, 이때에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주로 뭐 단파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이쪽하고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서로 양쪽으로, 그 사이클이 반대, 양쪽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상쇄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자료에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파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3.15 양파 해가지고 묶으면은 6.3V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얼마를 줄 것이냐라는 거죠. 자, 얘는 지금 0.45A 두 개니까 1A 필요하다. 얘는 0.3A 한 개 필요하니까 0.3A. 그러면 1.3A 필요하네요. 자, 6.3 곱하기 1.3A, 그렇죠? 볼트 곱하기 암페어는 뭐 나오죠? 볼트 곱하기 암페어는 와트, 그렇죠? 전력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요, 제가 지금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19W, 즉 약 뭐 8.2W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트랜스를 감을 때 8.2W, 이거 두 개를 그냥 직류로 전환하지 않고, 여기서 직류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교류를 가지고 히팅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이 8.2W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감을 때 여기다가 8.2W 정도를, 8.2W를 배분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이렇게 해서 8.2W라고 해가지고 8.2W로 감아 놓으면 열이 펄펄 납니다. 어쩌다 끊어져 버리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크라는 것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전압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게 해놓으면 여기 자체 내에, 트랜스 자체 내에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뭐 8.2W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강조드립니다. 최소한 1.3배, 1.5배 정도는 해줘야 넉넉합니다. 이것도 넉넉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8.2 곱하기 1.5 할까요? 8.2 곱하기 1.5 하면 얼마 나옵니까? 5, 20, 1 올라가고 5, 8, 40, 41. 예. 그 다음에
80, 예, 5, 2, 8.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 8, 12 나옵니까? 12, 예, 그러네요. 그러면 12.3, 12.3와트, 한 12와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에다가 12와트 정도를 할당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와트 정도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제 플레이트라든가 기타의 전원들은 여기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잡아줄 때에 그러면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이 6V6의 플레이트에 얼마의 전압을 걸어줄 건가라는 문제죠. 얼마의 전압을 걸어줄 건가. 그죠? 그거는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EPIP 곡선이죠. EPIP 곡선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부하 저항을 얼마를 걸 건지. 부하 저항은 대부분 6V6는 5kΩ의 저항을 5kΩ 저항의 트랜스를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5kΩ, 7kΩ 다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5kΩ를 많이 다니까 5kΩ를 달았을 때 그러면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죠. 전압을. 대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일단 뭐 전부 계산하는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뭐 오늘 트랜스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요. 대략 한 280V 정도 걸고 싶어요. 자, 280V를 걸 건데 그러면 280V를 걸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280V를 걸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전압이 한 280V 정도 나오게 설계를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주면 6V6를 싱글로 구동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80V를 걸기 위해서 여기에 몇 볼트를 꺼내야 되는 거죠. 꺼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자,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여기다가 나는 정류관 방식이 너무 좋아. 자, 정류관 방식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난 정류관 안 써도 되고 나는 다이오드로 할 거야. 자, 다이오드를 했을 때 그럼 이 다이오드에서 양파 전원을 빼가지고 이 양파 전원을 두 개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두 개의 다이오드로 정류를 할 거냐, 아니면 얘를 단파를 사용해서 이걸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얘를 정류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류관으로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정류관을 구동해주기 위한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그죠? 별도의 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5U4G 같은 관을 내가 써서 정류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얼마냐면 5V에 3A 나오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5V에 3A니까.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정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별도로 0.5V짜리 탭을 단파로 하나 내시고 그 다음에 3A니까 얘가 5V잖아요. 5, 3, 15니까 최소한 20W 정도 15니까 그렇죠. 최소한 20W에서 25W는 여기다가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전압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겠다. 뭐로 할 것이냐? 그러면 가장 우리는 단순한 브릿지 다이오드를 하겠다. 그렇죠? 여기 안 보이겠네요. 밑에가 잘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정류관으로 할 때 이야기입니다. 0하고 5V 해서 여기다가 20W 정도 넣어주고 여기는 아까 몇 W였죠?
아까 여기 몇 V였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여기가 내가 브릿지 다이오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80V를 내가 플레이트에서 걸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80V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회로에서 지금 이렇게 진공관에 여기에 280V가 걸릴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먼저 트랜스 통과해야 되죠. 5kg짜리 트랜스 통과해야 되는데 대체로 한 10V 정도 여기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280V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한 5V, 10V 정도 떨어질까요? 그러면 여기는 대략 한 285V, 뭐 290V, 뭐 이런 정도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죠. 여기서 290V가 나와줘야 얘를 통과해서 부하 저항이 걸렸을 때 280V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90V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브릿지 다이오드로 이렇게 정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브릿지 다이오드로 정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 또 뭐 필요하죠? 초크 필요하죠. 초크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입니다. 초크를 거쳐서 여기 이제 콘덴서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285V, 290V가 나온다라고 하면 초크가 또 이제 부하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대략 여기서 또 10V 정도가 다운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 나와야 되냐면 한 300V 정도 나와야 돼요. 그죠? 300V 정도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브릿지 다이오드로 정류를 했을 때 대략 그러니까 여기서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과한 다음에 대략 300V 정도가 나오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대략 280V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을 때 이때에 이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교류 전압에 교류 전압 곱하기 1.4배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볼테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다이오드 정류를 했을 때 이렇게 1.4배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한 1.33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기라고 봐야 되고 대략 1.3배에서 1.35배 이 정도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좀 전기 이론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뭐 전기 기사할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다. 지금 교류 전압의 대략 한 1.3배에서 1.34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300V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교류를 얼마 정도 걸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300V가 나와야 되니까 x 곱하기 1.33 할까요? 1.33은 300 그죠? 그래서 이거를 1.3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여기서 대략 한 230V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30V 여기 영전이 하고요. 영전이 230V.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는가 하면 여러분 제 앞에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영전에서 230V를 하게 되면 대략 한 300V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크 통과하면 한 10V 떨어지고 얘가 출력 트랜스를 거쳐서 부하가 걸리게 되면 대략 280V 정도. 여기는 이제 이 280V라는 것도 결국에 여기에 얼마의 바이어스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내가 대략 계산을 했을 때 이건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할 수 있죠. 전부 공식들이 있지만 진공관 앰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폭이 정밀하게 다 계산해 가지고 고치수만큼 안 넣어줘도 작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음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다이오드를 정류를 한다라고 하고 230V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요, 대부분 싱글 엔디드 같은 경우에 6V6 같은 경우는 대략 200mA 정도를 계산을 해주면 200mA 정도를 계산을 해주면 용량은 거의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230V에 200mA입니다. 230에 200mA니까 0.2 되나요? 그렇죠. 이거 지우고 2 되나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는 3은 6하고 2는 4. 46W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런가요? 2, 3은 그렇죠? 230에 200mA 정도. 이건 이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2, 3은 6에 2는 4. 그러네요. 46W 정도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46W. 자, 여기 넉넉하게 한 20W 잡아주죠. 그러니까 뭐 아까 18년 던지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하면 자, 충분한 용량으로 보면 얼마죠? 66W 정도 필요합니다. 대략 뭐 한 70W 정도 필요. 그리고 참 이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여기에 46W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얼마? 1.3배 또는 많으면 1.5배 정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를 1.3배, 1.5배 해주면 46에다가 곱하기 3만 할까요? 3 하면 얼마죠? 3, 6, 18, 1 올라가고 3, 4, 12, 13 1, 6은 6, 4 그죠? 8, 점 찍고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6, 7, 8, 9 6, 7, 8, 9, 4, 5 그러네요. 그러면은 한 60W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그렇죠? 얘 60W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넉넉합니다. 자, 60, 70, 80W 필요하네요. 요게 없을 때, 그죠? 정류관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대략 80W 정도의 트랜스라면, 80W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트랜스라면 아마 넉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대략 진공관 앰프에서 사용하는 그 코어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요. 이제 80W 정도. 요거는 내가 전원 트랜스를 80W 정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얼마를 배분할 것이냐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진공관 앰프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어들 76.2 코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코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전선 이렇게 안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이 가로의 길이, 그렇죠? 이 가로의 길이가 우리가 이 코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6.2mm라는 거죠. 요게 이제 76코어고 요게 얼마가 돼? 점점 올라가면 858코어, 96코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고 요거가 높이가 적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층을 얼마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76.2에서 보니까 이걸 높이를 30으로 했을 때 40W가 나오고요. 40으로 했을 때 50W 정도 나오고요. 858 코어에서는 곱하기 45로 적층을 했을 때 대략 80W죠. 80W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96 코어로 했을 때 40을 적층하면은 100W 나오고요. 45 적층하면 150W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105 코어에서는 45로 적층을 하면 180W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벌써 커지죠. 왜냐면 단면적이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50으로 적층을 하면 200W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114 코어 같은 경우는 52로 적층했을 때 한 300W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어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이 엄청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6V6의 전원 트랜스를 80W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858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858 코어 쓰면 되는데 저라면 96 코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조금 넉넉하게 하는, 더군다나 여기 80W, 100W니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하지만 그래도 저라면 요거를 쓸 것 같아요. 이 80W 정도라는, 넉넉하게 잡았지만 또 더 넉넉하게. 왜냐면요, 이 앰프에 있어서 전원 트랜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전원과 충분한 전원을 공급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를 써도 되지만, 그죠? 요거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6P1 뭐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76.2 코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3적층했나요? 4적층했나요? 하여튼 이게 한 50W 정도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문의 오셔가지고 트랜스에 열나는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가지죠. 일단 트랜스 바꾸시는 거예요. 더 큰 거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용량이 부족해요. 부족한 겁니다. 왜냐면 걔도 그 6V6에 준해서 만든 거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뭐 또 구동합니까? 정류관도 구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열나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 더라면 이 정도. 그래서 이제 96코어를 가지고, 그죠? 96코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96코어를 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얘가 100W 아닙니까? 얘가 100W니까 자, 입력에다가 얼마? 탭을 낼 때 220V 20V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다이오드 정렬할 거라며요. 다이오드 정렬할 거니까 여기서 얼마? 230 빼주시고, 그죠? 이거 브릿지 다이오드 쓸 거니까 단파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나죠? 왜? 얘는 히터 열선 할 거니까. 자, 히터를 뭐로? 직류로 바꿔서 히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이 아니죠. 여기는 3.15, 3.15,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넣어줄 거예요? 여기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25 암페어 와트, 그렇죠? 25W 정도 여기다 넉넉하게. 좋아요. 또 넉넉하게 30W, 그죠? 넉넉하게 가자고요. 30W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긴 나머지니까 여기다가 70W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나머지, 그죠? 해달라. 어떤 분들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200mA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이 트랜스가 200mA를 공급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V는 IR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 아시죠?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니까 전압을 예를 들면 230V를 우리는 280V 넣어준다. 280V를 넣어줬을 때 전류는 저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5kg, 5000. 그러니까 이 I 값은 얼마가 흐른다. 이게 이 전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저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 트랜스에서 얼마를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착각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원 트랜스에서 어떻게 전류를 보내줍니까? 전압이 있고 부하가 걸리면 그 부하에 따라서 전류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와트 수에서 암페어 계산한 것은 뭐냐면 최소 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 30W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30W에 해당하는 전압과 전류가 있을 때 이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30W가 나오면 이 전압 곱하기 전류를 24시간 보냈을 때 이게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코일로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트랜스를 감으시는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트랜스를 설계해서 얘를 주문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해서 96코어에다가 어떻게 감아주세요. 자, 이것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진공관 트랜스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치는 방식 있죠. 이렇게 안 치는 방식. 얘를 좌형 또는 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판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고정핀을 뚫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뚫렸죠. 단점은 그렇습니다. 내부의 공간 활용하기가 좀 얘는 나빠요. 근데 입형으로, 입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입식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방식이죠. 뭐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입형 또는 입식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아까처럼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그 나사 구멍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앰프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이죠, 본인이. 근데 나는 좌식이 훨씬 더 예쁘고 모양도 좋아, 그러니까 좌식으로 할래, 그러시면 좌식을 결정하시는 거고요. 자, 6V6에 12AX7 한 개를 써서 전원 트랜스를 구성할 때 나는 이렇게 구성할 거야. 그렇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969와 씁니다. 858 써도 되지만, 그죠? 더 작은 것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 969화를 씁니다. 그리고 잘 감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 감으면 웁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서 험이 또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험을 줄이는 방법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V6를 가지고 실제로 앰프를 설계를 다 해볼 겁니다. 설계를 해보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전원 트랜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